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1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스피드 암기노트는 지난 10년간 기출문제 약 2000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빈출 기출문제만 엄선해서 500문제 정도로 간추렸습니다. 시험 전에 두세 번만 반복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을 터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조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으로 인공적으로 조림할 때보다 조림 실패 위험이 적고 대신 숲 조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야생동물 등 생태계 구성원 보호에는 유리한 게 천연갱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진 않겠죠? 인공조림과 비교해서 천연갱신은 조림 실패 위험이 적고 숲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생태계 구성원 보호에 유리하지만 생산된 목재가 인공조림에 비해서 균일하진 않다. 예비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잔존목의 결실을 촉진하고 부식질의 분해를 촉진한다. 그리고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비벌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벌채목 관출을 용이하기 위해서다 틀렸어요. 예비벌을 실시하는 이유는 잔존목의 결실 촉진, 부식질의 분해 촉진, 어린 나무 발생에 적합한 환경 조성이지 벌채목 관출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소나무에 용기묘, 포트묘죠? 용기에 담아서 묘목을 기르는 용기묘 생산을 할 때는 육모용 비료로 하이퍼넥스나 BS 그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량토인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을 1:1:1의 비율로 섞어서 상토를 제조한다. 맞고요. 시비를 할 때는 관수와 함께 실시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않으므로 관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겨울에도 관수를 해준다. 묘포지, 어린 묘목을 키우는 땅이죠? 묘포지 선정 요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양토나 사질 양토로 관수 배수가 용이한 곳이어야 되겠죠? 질퍽한 점토지는 안 된다. 그리고 1에서 5도 정도 경사지로 국부적인 기상피해가 없는 곳으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물리적 성질보다 화학적 성질이 중요하므로 매우 비옥한 곳을 택한다. 틀렸어요. 묘목을 키우는 묘포지는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오히려 보수력이나 통기성 같은 물리적 성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토지 비옥도 중요하지 않다. 비옥한 땅이어야 된다. 틀린 답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을 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소나무와 자작나무입니다. 개화한 다음 해에 결실하는 수종은 소나무와 자작나무다. 소자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결실을 맺어 돌아오죠. 소자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에 결실을 맺는 수종은 소나무와 자작나무다. 국화가 성숙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리는 수종은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방크스 소나무는 국화가 성숙한 후 10년 이상 모수에 부착돼서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린다. 산불이 나면 인편이 빵긋하고 열린다. 방크스 소나무입니다. 자, 이 TR율이란 타퍼 루트인데요. 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량비를 나타냅니다. 자, 이 식물은 이 TR율을 1로 유지하면서 생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잘렸다 그러면 뿌리가 잘린 만큼 지상부도 잘라줘서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혹은 무리하게 전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 TR율을 중요시하는데요. 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TR율 값이 커집니다. R이 줄어들고 T가 커지는 거죠. 뿌리부가 상하고 지상부가 과도하게 자란다. 그리고 좋은 묘목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발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TR율 값이 클수록 좋은 묘목이다? 자, 비율이 안 맞는 거죠. 1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쇠약하거나 지상부가 너무 크다. 그랬을 때 TR율의 값이 크겠죠. 좋은 묘목이 아닙니다. 침엽수 가지치기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그림과 같이 아래 방향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침엽수 가지치기는 아래 방향으로 수직으로 잘라준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의 묘목의 표기 방법은 자, 2학년 일반으로 표시합니다. 앞에는 파종상, 뒤에는 판가리상입니다. 이 다시 1로 표기한다.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된 만 3년생의 묘목은 2학년 일반으로 표기합니다. 미래목의 구비 조건은 미래목은 향후 경제적인 가치를 띌 것으로 보여서 계속 키우는 나무를 미래목이라고 하죠. 자, 미래목은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아야 되고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당연하겠죠. 미래목의 구비 요건은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부 우세목, 나무 줄기가 곱고 갈라지지 않고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위 잇목보다 월등히 키가 큰 것, 수고가 높은 것을 택한다? 틀렸어요. 키보다는 건강한 나무여야 되겠죠. 주위 잇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수종별 무기 양료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은 자,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입니다. 소나무,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으로 소나무가 가장 무기질 비료의 요구도가 적다. 그 다음 자작나무, 백합나무 순입니다. 소자배. 종자 발화시험 기간이 가장 긴 수종으로 짝지어진 것은 소나무, 삼나무죠. 종자 발화시험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소나무, 삼나무입니다. 자, 모수 작업. 성숙된 잇목을 벌채할 때 그 일부분 모수를 남겨둬서 종자를 공급하게 하고 그 밖에 나머지 잇목은 벌목해버리는 게 모수 작업입니다.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광생장, 주변을 쳐내서 햇빛과 양분을 많이 받게 해서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수광생장을 촉진시켜 다음 벌기에 지름이 굵은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방법을 보잔목 작업이라고 합니다. 남겨서 보존한다. 보잔목 작업, 모수 작업의 모수 본수보다 많은 모수를 수광생장 촉진시켜서 다음 벌기에 대경제, 지름이 굵은 대경제를 생산하면서 갱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보잔목 작업이라고 한다. 주로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수종은 오동나무입니다. 뿌리 삽목, 오동나무.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한다. 오동나무 찾으십시오. 속가배기가 잘 된 임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유령님 단계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된 인분에서 생략이 가능한 산벌 작업 과정은 예비벌입니다. 자, 속가배기가 잘 됐고 이미 나이가 어릴 때 집약적으로 관리가 돼서 할 필요가 없는 생략이 가능한 산벌 작업 과정은 예비벌이다. 자, 봄에 가식할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식은 바람이 적은 곳, 토양의 습도가 적절한 곳,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에서 해야 됩니다. 점토질 안 되고 햇빛 쨍쨍 안 된다.
그래서 남향이다, 양지 바른 곳이다. 틀렸겠죠?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에서 가식하지 않습니다. 최종림의 조성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종자를 채취하는 최종림의 조성 목적은 당연히 우량종자 생산이겠죠. 최종림의 조성 목적은 우량종자 생산이다. 소나무의 종자 무게가 45g이고 협작물을 제거한 후의 무게가 43.2g일 때 순양률은 종자 전체 무게분의 협작물을 제거한 순수 종자 무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종자 전체 무게 45g은 분모로 가고 순수 종자 무게 43.2g이니까 곱하기 100에서 96%가 나온다. 자, 만약에 협작물 무게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종자 무게에서 협작물을 뺀 무게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순양률 공식은 순퍼전이다. 순종 무게 나누기 전체 무게입니다. 순전, 순퍼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외림의 특징으로 왜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고가 낮고 맹하로 갱신되며 땔감 생산용으로 알맞습니다. 하지만 벌기가 길다. 자, 벌채 주기가 짧습니다. 외림의 특징으로 수고 낮고 맹하로 갱신되고 땔감 생산용으로 알맞고 벌기가 긴 게 아니고 짧다. 감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벌은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숲을 건전하게 만듭니다. 벌채가 되기 전에 나무를 솎아베어 중간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나무를 솎아벤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표토의 유실을 막고 빗물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 숲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자, 감벌의 역할 맞아요. 하지만 빽빽한 밀도로 경쟁을 촉진시켜서 나무의 형질을 좋게 한다? 자, 빽빽한 밀도로 경쟁을 촉진시키면 나무의 형질이 나빠지겠죠. 좋게 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종은 잣나무입니다. 삼나무, 백송, 연필, 향나무 아니고 잣나무가 우리나라 원산지예요. 자, 택벌 작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택적으로 벌채를 한다. 택벌 작업은 모든 연령의 나무들이 비교적 동일한 면적을 차지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숲을 대상으로 해서 숲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소수의 늙은 나무나 생장이 불량한 어린 나무들을 최소한으로 제거해서 숲의 건전한 생장을 유지하는 그런 산림 작업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이 보속이란 매년 해마다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택벌 작업 특징 맞고요. 산림 경관을 조성한다. 맞겠죠? 전체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택벌을 하니까 산림 경관 조성 맞다. 그리고 임지의 생산력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양수의 수종을 갱신한다. 자, 요건 택벌 작업의 특징 아닙니다. 요건 모수 작업의 특징이죠. 양수 수종 갱신은 택벌 작업 특징 아니다. 자, 파종상 해가림 시설을 제거하는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8월에 합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해가림 시설을 제거한다. 자, 파종상의 해가림 시설입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해가림 시설을 제거한다. 순양률 80%, 발화율 90%인 종자의 효율은, 자, 종자의 효율은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입니다. 효율은 순발력이 좋은 거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두 개 그냥 곱한다. 8, 9, 72, 72%입니다. 효율은 곱한다. 뭐를? 순발률.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해서 구합니다. 여기서는 8, 9, 72, 72%가 답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은 모자이크병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황녹색 또는 황색 부분과 짙은 녹색이 모자이크 모양으로 얼룩진 병징으로 나타나는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로 발병합니다.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를 중간 기주로 합니다.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 중간 기주로 해서 기주교대를 한다. 자, 잣나무 털럭병은 송이풀과 까치밥나무죠. 잣나무 털럭병의 중간 기주는 송이풀과 까치밥나무.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은 향나무를 중간 기주로 한다. 오리나무 잎벌레는 성충과 유충 모두 나무를 가야 합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식성이 대단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나무를 가야 한다. 성충 및 유충 모두 나무를 가야 하는 것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자, 풍뎅이과는 묘포에서 지표면 부분에 뿌리 부분을 주로 가야 합니다. 풍뎅이 뿌리입니다. 풍뎅이과는 지표면 부분 뿌리 부분을 주로 가야 한다. 손벌레과, 혹파리과, 유리나방과 뿌리 부분 가야 하지 않지만 풍뎅이과가 가야 합니다. 뿌리 부분. 곤충과 거미의 차이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이고 거미는 머리, 가슴 한 부분과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 거미는 머리, 가슴, 배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 1회 발생하며 9월 하순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해충. 솔잎폭발이죠. 솔잎폭발이 유충은 9월 하순에 월동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솔잎폭발이.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짠항균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짠항균이다. 짠항균. 솔라방의 주요 가해 부위는 소나무 잎입니다. 줄기, 뿌리, 종자 아니고 솔라방은 잎을 가야 합니다. 산불에 의한 피해도 및 위험도에 설명해서 심엽수는 화렵수에 비해서 그 피해가 심하고요.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산불 위험도가 낮습니다. 음수가 양수보다 불 잘 안 붙는다. 그리고 낙엽 화렵수 중에서 코르크층이 두꺼운 수피를 가진 수종이 산불에 강합니다. 아무래도 두꺼운 수피가 산불에 강하다. 자, 맞고요. 하지만 단순님과 동령님이 혼효림 또는 이령님보다 산불 위험도가 낮다. 자, 종류를 단순하게 심었을 때, 나이가 비슷하게 심었을 때 단순님, 동령님이 종류를 섞어 심거나 이령님, 연령대를 다르게 해서 심은 것보다 산불 위험도가 높습니다. 낮다 하면 틀린다. 단순님과 동령님이 산불 위험도가 더 높다. 아바메틴, 유제 1000백을 만들려면 물 18리터에 유제 몇 리터를 타야 되는가? 자, 양량 구하는 문제죠. 양량은 일단, 자,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먼저 맞춥니다. 물은 18리터고 유제는 밀리리터니까 물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또 밀리리터 단위에 맞춥니다. 그런 다음 물 퍼 배수. 양량 공식이죠. 물 나누기 배수해준다. 18리터는 18,000ml니까 18,000ml 나누기 1100 배수해주면 18ml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왼쪽에 계산기 켜셔서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18ml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살충제 중에 침투성 살충제가 진딧물의 화학제 방제법 중에 천적 보호에 유리합니다. 천적 보호에 유리한 것은 훈증제, 기피제, 접촉 살충제 아니고 침투성 살충제. 침투성 살충제가 진딧물만 죽이고 천적은 보호한다. 곤충이 생활하는 도중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 곤충이 임시적으로 발육을 멈추고 정지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휴면입니다.
곤충의 휴면은 생활 도중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발육을 멈추고 좋은 환경 될 때까지 기다리는 현상이다. 휴면. 자, 모잘록병은 병원균이 과습한 토양에서 묘목 뿌리로 침입합니다. 모잘록병은 과습한 토양에서 뿌리로 침입한다. 모잘록병은 과습뿌리다. 모잘록병.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상처 부위에 외과 수술을 해야 되며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지하는 병은 아주 지독한 놈이죠. 보통 외과 수술을 해야 방제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향나무 녹병, 소나무 잎떨림병, 삼나무 붉은 마른병 아니고요. 바로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 외과 수술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심어서 방제해야 될 정도로 아주 치료가 힘든 끈질긴 병입니다. 밤나무 줄기 마른병.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시작된 후에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를 만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른 봄에 수목의 발육이 이미 시작됐는데 갑자기 내린 서리에 의해서 어린 잎이 받는 피해는 만상 피해입니다. 농약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유제, 분제, 수화제 모두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죠. 하지만 전착제 물리적 형태 아닙니다. 유체나 분제, 액체, 수화제로 나눈 것이 농약을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포플러류의 잎의 뒷면에 초여름 오렌지색의 작은 가루덩이가 생기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조기 낙엽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병은 잎녹병입니다. 포플러류 잎 뒷면에 초여름 오렌지색의 작은 가루덩이가 생기고 정상적인 나무보다 먼저 낙엽이 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병은 잎녹병이다. 솔라방의 발생 예찰은 월동하기 전에 유충의 밀도를 조사합니다. 솔라방이 발생할 건지 아닌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관찰은 월동하기 전에 유충의 밀도를 조사해서 파악한다. 잣나무 털녹병균의 침입 부위는 잎입니다. 잣나무 털녹병균 침입 부위는 잎이다. 농약의 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약의 독소는 경구와 경피에 투여해 시험하고요. 농약의 독성은 중위치사량으로 표시한다. LD50 시험동물의 50%가 죽는 농약의 양을 뜻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농약의 독성은 농약의 양 미리그램 나누기 시험동물의 체적 아닙니다. 중량이죠. 시험동물의 중량으로 표시합니다. 체적 틀렸다. 자, 반수치사량 LD50은 급성 독성 강약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 농약의 양을 뜻하며 체중 kg당 미리그램의 농약 양으로 표시합니다. 미리그램 퍼 kg이지 세제곱미터 체적 아니다. 자, 체인톱에 의한 벌목 작업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목 작업 시 도피로를 정해두고 걸린 나무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넘깁니다. 그리고 벌목 방향은 집재하기가 용이한 방향으로. 자, 벌목해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집재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다 맞고요. 하지만 벌목 영역을 벌도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2배에 해당하게 한다. 틀렸습니다. 자, 벌목 작업 영역은 벌도목의 수고의 2배입니다. 2배에 해당하도록 한다. 2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자, 벌목 방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벌목 방향을 설정하고 수구를 자르고 추구를 자르고 벌목을 합니다. 자, 나무가 있을 때 벌목 방향을 정하고 수구를 자르고 추구를 잘라서 벌목 방향으로 나무가 안전하게 쓰러지도록 한다. 자,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초 동안 75kg의 중량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하죠. 1초 동안에 75kg의 중량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한다. 자, 영국 마력을 1HP, 홀스파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마력을 1PS라고 하죠. 1초 동안 75kg을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이다. 마력 찾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1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2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